적립식 펀드는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에서 팔고 있다.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주거래 은행이나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고 가입해보자. 향후 증시가 매우 밝아 보이는 현 시점에서는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8.5%짜리 3번 지년 만기 정기적금에 불입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기 시 1억을 만들려 연월 250만원을 불입해야 한다. 250만원이면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나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불가능한 저축액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재테크 상담 의뢰인의 상당수가 매달 250만원 이상을 적금에 불입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3년 이내에 1억을 모을 수 있다면 10년 동안 10억 모으기는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부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종잣돈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뿐이지 종잣돈을 굴리는 것은 오히려 쉬웠기 때문이다. 여유 자금을 잠시 은행에 넣어둘 일이 있다면 머니마켓 펀드, MF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개 주거래 은행의 수시입 출금식 통장에 넣어둘 경우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금리가 많이 내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4.5% 이상의 놀라운 수익률을 안겨주는 MF가 많다. MF는 자동이체도 되고 은행 창구를 이용한 출금도 되는 등 편의성 측면에서도 나무랄 데가 없는 일석다조의 상품이라고 확신한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목돈 만들기 단계로 넘어가자. 필자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는 전환사채, 지수연동상품 그리고 부동산 리스트가 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꼭 먹고 알 먹는 전환사채 투자. 증권사 등호 주식이라는 공식이 머리에 박혀있는 왕편견 과장은 그동안 증권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주식 투자 실패 때문에 어린 시절 내내 가난에 찌들어 살아왔던 악몽 때문이다. 그런데 소심하기로 유명한 나소심 주임이 증권사에 자주 출입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월급날마다 증권사로 향하는 그에게 나를 잡아 물어보았다. 알고 보니 채권 투자를 한다는 것이 아닌가? 돈도 많지 않을 그가 채권 투자를 하다니? 많은 사람들이 채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 채권이라고 하면 기관이나 큰손들만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소액 채권의 경우 10만 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은 어떻게 보면 은행 예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확정 이자를 주기 때문이다. 또 대개는 은행 금리보다 1%, 2% 이상 높은 수익률을 어렵잖게 달성할 수 있다. 카드 채권이나 가끔씩 선보이는 특판 채권의 경우는 7%, 8%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채권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전환사채가 아닐까 한다. 최근 삼성카드와 데이콤 등이 전환사채 청약을 성공리에 맞춰 관심을 끈 바 있다. 전환사채는 주식과 채권의 두 얼굴을 갖고 있는 독특한 상품이다. 기본적으로 채권 이자를 보장하는 가운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매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해진 전환 가격으로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데이콤 전환사채를 예로 들어보자. 데이콤 전환사채의 표면이율은 4%, 만기 보장 수익률, 만기까지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최종 수익률은 무려 8%였다. 여기다가 전환 가격이 현재가 수준인 12,450원으로 결정되어 향후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 그야말로 대박이 예상되는 상품이었다. 현재 삼성카드, LG카드, 현대카드, 데이콤 등 4개 회사의 전환사채가 청약을 마치고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삼성카드 전환사채만 3%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고 나머지 3개의 전환사채는 모두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다. 즉, 청약을 통해 사는 것보다 유리한 상황이 되어버린 보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투자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만큼의 추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전환사채는 안전하면서 수익성 있는 재테크 투자 수단임에 틀림이 없다. 지수연 동상품에 눈을 돌려라. 주식 투자에 빠져서 약 1억 원을 날린 허탈의 부장은 요즘 고민에 빠졌다. 최근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서는 기미가 역력해지자 주식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히 걱정되기 때문. 확률상 99%는 수익이 날 것 같은데 과거의 쓰라린 실패 경험 때문에 1%의 실패 확률에도 기가 죽어 있다. 주식 투자는 하고 싶은데 원금은 까먹기 싫고 도대체 어찌할 것인가? 주식 투자에 나설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바로 원금을 보장받는 주식2 자상품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지수연 동상품이 바로 그것이다. 지수연 동상품의 기본적 형태는 원금 보장과 함께 향후 지수 상승률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가지수가 700포인트인 시점에서 이 상품에 가입했다고 하자. 최악의 경우 주식시 장이 반토막 나서 주가지수가 350포인트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원금에는 전혀 손실을 입지 않는다. 반면 지수가 폭등해서 1400포인트까지 올랐다면 지수 상승률 100%의 40%를 받을 수 있다. 그야말로 주식 초보자들이 꿈꿔오던 안전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이 낮을 것 같지도 않다. 최근의 미국 경제와 주가 흐름을 볼 때
향후 1년 이내의 증시는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은행이자의 이 물결표 쌓인 3배 수익률 달성도 가능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수연동 상품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은행에서 판매하는 지수연동예금. 둘째, 6개 증권사 삼성, LG, 대우, 굿모닝, 신한, 동원, 하나증권에서 판매하는 지수연동 ES, 마지막으로 투신 등에서 판매하는 지수연동 펀드 EF 또는 ES펀드 등이다. 이들 3가지 상품은 원금 보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다양한 상품들로 운용되고 있다. 잘만 고르면 훌륭한 재테크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여윳돈이 있다면 이번지 물결표 쌓인 3개의 상품을 엄선해서 각각 1,000만원씩 나눠 가입해보자. 수익성과 안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면 100번지 퍼센트 쌓인 원금 보장형이 아닌 90% 원금 보장형도 가입할 만하다. 이는 말 그대로 원금의 90%까지만 보장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지수가 오르면 지수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매력적이다. 대개 100% 원금 보장형의 경우 지수 상승률의 40% 선에서 상승 참여율이 결정됐지만 90% 원금 보장형은 무려 140%까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증시에 확신이 선다면 조금 공격적인 투자도 괜찮을 듯하다. 부동산 리츠는 탁월한 선택.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부동산 사장은 얼마 전 내 집 마련을 하느라 목돈을 썼다. 지금 수중에는 약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지만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은행에 맡기자니 이자가 고작 월 3만원밖에 안 되어 MF에 넣어두고 있는 형편이다. 부차장처럼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목돈이 없는 사람, 은행에 맡기자니 이자가 적어 불만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이 바로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불리는 부동산 리츠, 나이츠에다. 얼마 전에 공모를 마친 코크랩 3호의 경쟁률은 예상보다 훨씬 낮은 세대1로 나왔다 하면 비슷한 시기에 모집했던 산업은행의 부동산 투자 신탁은 은행 문을 열기가 무섭게 반대였다. 주지하다시피 코크랩 3호의 예상 수익률은 연 10.62%였고 산업은행 부동산 투자 신탁의 예상 수익률은 6, 7% 정도였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리츠에 대한 오해 내지 무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리츠는 현재 인기 절정인 은행의 부동산 투자 신탁보다 상품성에 있어 뒤질 게 전혀 없다. 먼저 수익성 측면에서 살펴보자. 최근 출시되는 부동산 투자 신탁의 예상 수익률은 기껏해야 7% 수준인데 비해 리츠의 평균 목표 배당률은 10%에 달한다. 이 배당도 1년에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반기에 한 번씩 나눠서 주기 때문에 실질 배당금은 이보다 약간 더 높다. 그리고 보유 빌딩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현재 상장된 3개의 리츠는 적게는 2%에서 많게는 4%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 모두 감안한다면 최고 금리의 금융상품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안정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 리츠의 주수입원은 빌딩 임대 수입이다.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임대는 장기 계약이 많고 해마다 물가 상승률 수준만큼이라도 임대료는 오르게 마련이다. 그리고 리츠를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 AFC가 리모델링 등을 통해 빌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실률은 낮추고 임대료는 올리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부 리츠의 경우는 만기시 빌딩의 가격이 폭락한다 하더라도 탄 가격에 되사주는 풋백 옵션, 포트백 옵션까지 제공하여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해두기도 한다. 따라서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담보대출의 성격을 지닌 부동산 투자 신탁과 비교해도 조금도 뒤질 게 없다. 그럼 이처럼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리츠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리츠는 초기 공모 시장에서 무조건 잡아야 한다. 공모를 통해 사는 것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대개 공모는 1년에 4물결표 쌓인 5차례 하며 3물결표 쌓인 4개 증권사를 통해 이뤄진다. 리츠 상품 분석은 경제주간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공모증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려면 공모증권사에 수시로 전화해 시간별 경쟁률을 확인하면서 청약 금액을 정하면 좋다. 하지만 경쟁률이 예상보다 훨씬 치열해서 원하는 물량만큼 확보하지 못했다면 상장 후 주식시장에서 직접 사면 된다. 이때는 약간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매수 주문을 넣어야 한다. 물론 매매 수수료가 싼 온라인 증권사를 통하여 매수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리츠 상품으로는 코크랩 3호 등 코크랩 시리즈와 교보메리츠, 유레스메리츠 등 메리츠 시리즈가 있다. 또한 곧 선보일 코크랩 4호나 메리츠 3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잣돈 만들기와 굴리기 반복하라. 결론적으로 주식 전환에 따른 시세 차익을 고려할 수 있는 전환사채, 만기 청산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 리츠, 그리고 지수연동 상품 등은 모두 연 15%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 상품들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3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종잣돈 1억 원을 전환사채 3천만 원, 부동산 리츠 3천만 원, 지수연동 상품 3천만 원에 분산 투자한 뒤 비상자금 1천만 원은 MF에 넣어놓고 기다려보자.
그러면 5번 진연이 채 안 되어서 원금의 2배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이 다 종잣돈을 만드는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8번 진연 만에 2억 원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물론 투자와 동시에 한 번의 종잣돈 만들기를 병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종잣돈 만들기와 굴리기를 반복하면서 위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해 나간다면 13번지 물결표 쌓인 14년이면 10번 지역의 금융자산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다 내 집 마련을 통해 갖고 있는 부동산까지 감안한다면 10년 10억 모으기라는 목표는 더 이상 꿈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금융상품을 고르는 3가지 요령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첫째, 고수익 고위험의 도예외는 있다는 점을 깨달아라. 장기주택 말 연저축과 같은 무위험 고수익 상품이나 전환사채 등 저위험 고수익 상품이 많이 있다. 조금 더 따져보고 공부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둘째, 이금융권에 주목하라. 요즘 은행은 금융상품 백화점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웬만한 상품들을 모두 취급한다. 하지만 그래도 은행에 없거나 또는 있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이금융권의 상품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금융권의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이제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하라. 물론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검증된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주식, 부동산 간접주 상품에 집중 가입하도록 하자. 그 길만이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준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을 고른다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부자가 되리라 확신한다.